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길 대표 이창용입니다. 오늘은 청로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으로 계시는 엄수정 소장님을 패널로 모시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범어동에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수성범어 엘리넷들 바로 앞에 청록 부동산을 하고 있는 엄수정 소장입니다. 네,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요즘 근황은 뭐 코로나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예. 남편은 밥 달라고 조르죠. 애는 나가고 싶어서 주리를 틀죠. 가정도 돌봐야 하고 일도 해야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6.25 사변 이후로 크나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빨리 진정이 돼야 될 텐데요. 알겠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도정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독 10가구 이상, 다세대 20세대, 면적 10,000제곱미터 이하, 미만 이렇게 하고, 시행은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하고요. 소유자가 20명 이상이면은 범위가 좀 크잖아요. 네. 조합을 설립해서 합니다. 질문 주시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 있습니까? 2018년 2월 9일자로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도정법에서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가로라는 뜻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쉽게 설명드리면은 가로는 도로입니다. 일단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정된 내용은 후반부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도로는 4m 이하 폐도가 가능합니다. 6m는 조금 어렵겠죠. 지금 삼성 아파트에서 센스빌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3가죠.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일단의 가로구역에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10,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면 가로주택 사업의 첫 단계 업무는 무엇입니까? 예, 원래는 도정법에는 이게 이 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설립이 있잖아요. 예. 이건 바로 조합 설립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출발이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고요.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이면 모두 토지 등 소유자로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기 과열 지구란 무엇입니까? 네,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고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기 과열 지구 대상 지역은 어디죠? 전국에 31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대구는 2017년 9월 6일자로 수성구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로주택 사업장이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매수자는 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까? 네, 됩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지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조합 설립 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죠. 계획 인가 후에 매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은 분양 신청이 불가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주택 정비법 제24조 제2항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 대상 지역의 자금 조달 계획 신고 대상입니까?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지금껏 해왔잖아요. 근데 3억 이상
물건에 대한 거는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했습니다. 주택 부분에.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많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자금을 옛날에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다 적시해야 됩니다.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행 부지의 사면이 모두 도로로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사면이 모두 너비 6m 이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면 중 한 면이라도 없을 경우에는 6m 이상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는 관리처분 계획 총회를 별도로 시행합니까? 안 해도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네. 가로주택 사업에는 첫 관문인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은 몇 %입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입니다.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원은 몇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3주택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분양 규모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전체 세대수 60% 이상 건설을 해야 되고요. 주택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을 해야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매도 청구 규정에 적용됩니까? 네, 맞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은 30조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법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담 만료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60일 이내에 해답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을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반드시 회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추정 분담금이란 무엇입니까? 추정 분담금은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 전에 토지 등 소유자 개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추정 분담금이란 토지 등 소유자 권리가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이 조합원 분양 신청한 금액과 대비한 차액이 부족하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에 더 내고, 남으면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정하는 기준을 말한 분양기준가액을 말합니다.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 사안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 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마이너스 분양 대상자별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곱하기 비례율, 여기에 나온 금액을 마이너스 해주면 됩니다. 계략적인 사업 추진 계획서 수립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은 무엇을 근거로 수립 산출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 접수된 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한 설계 도서를 근거로 사업 추진 계획서를 수립하고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종전 자산 감정 평가액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존 아파트의 가치를 정한 가격을 말합니다. 짧게 말하면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사업 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두 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가격이 되고 향후 비례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비례율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혼자 사업하면은 비례율 필요 없겠죠. 공동으로 사업을 하니까 수익 분배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 완료 후에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총 사업 지출비를 뺀 금액에 분양 신청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을 나눈 금액의 백분율로 하면은 이게 비례율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 있죠. 분양분. 공동주택 분양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조합원 거 있죠. 상가조합원이 거 있죠. 일반 상가 일반 분양분 있죠. 임대주택 수입이 있죠. 이 전체를 종우자산이라 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는가? 직접 공사비는 당연하고요. 청산 보상비 있죠. 그 다음 불참자 이게 보상비입니다. 기타 사업비, 재비용이라든지 국가 토지 매수분 이게 총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전자산은 조합원 참여자들 예. 이걸 나눈 금액이 비례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예.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자격이 어떤 경우에 상실이 됩니까? 매매죠. 뭐.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했을 때는 그 자격이 즉시 상실됩니다. 어떤 경우에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준비위원회에 제출하게 됩니까? 지금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소유권을. 그래서 이걸 대표자 한 명을 수인의 대표 한 명을 대표 소유자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에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준비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과 창립총회 개최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합 설립인가 동의서 80% 이상 접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 개의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 20% 이상 직접 총회에 출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한 총회를 앞두고 창립총회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네. 토지 등 소유자가 그 권리를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으로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연락처 등 변경된 경우에 네. 토지 등 소유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네, 14일 이내에 준비위원회에 그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되고요. 여기 신고를 안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은 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조합에서는 규정을 둡니다. 네, 그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공사는 언제 선정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 선정됩니까?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선정이 가능하고요. 국토교통부 고시된 정비사업 계약 업무 기준 따라 일반 경쟁 입찰,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시공자 선정 총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개의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에서 설명했다시피 굉장히 획기적이죠.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추진위원회 이게 생략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생략이 되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청산, 조합 해상까지 총 기간이 얼마 걸리는가? 평균 사업 기간이 3년에서 4년밖에 안 걸립니다. 획기적이잖아요. 네. 그럼 2020년 3월 17일 날 일부 개정됐다고 알고 있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 내용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인데 2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그건 일정의 조건이 따르겠죠. 공공임대주택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을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구시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구는 현재 2020년 2월 기준으로 총 13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동인 시형 LH 참여형입니다. 여기에 건축 심의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2주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남산동 남산 행복주택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3개가 이 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몇 군데인지 아세요? 55군데. 맞습니다. 예, 관심이 많으시네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시작이고요. 대구는 2군데가 이제 막 끝나고 13군데가 조합 설립을 기치로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주요하리라 판단합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오늘 저거 질문 Q&A 27, 이거 원래는 한 100선 해야 되지만 네, 한 27선으로 줄였는데 시간 관계상 네. 이래 해보니까 어때요? 요점만 간단하게 네. 콕콕 집어서 해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도 빠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예, 뭐 일단 전부 한 강의식보다 주고받는 이 질문과 답을 이렇게 명쾌하게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걸 여기에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법무소장님, 오늘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래 해보니까 어때요? 뭐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콕콕 집어서 핵심만 알려주시니까 훨씬 더 네. 도움되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네, 더 이상 뭐 궁금한 게 없을 정도로 Q&A가 잘 만들어졌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PPT 자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겠죠. 네, 예, 그걸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미래 비전에 대한 걸 많이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